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인투TV 동구 미추홀구을 지금 굉장히 핫한 선거구죠. 이제 4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동구 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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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동구 미추홀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남영희입니다. 네, 남영희 후보님은 저희 인천에서는 이제 인하공전을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천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뉴페이스로 좀 이제 어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천 연고 얘기를 이제 우리 기자님 먼저 해주셨는데 30년 만에 미추홀로 돌아온 저는 저 나름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예, 미추홀의 그 인하공전 항공운하과를 89년도에 입학하고 91년에 졸업했고 제가 부산에서 유학을 왔었죠. 용현동에. 예, 그래서 인하대 후문에서 자취생활을 2년 했던 연고라면 연고, 예, 굳이 연고를 따지자면 그런 연고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촛불 정부, 예, 우리 탄핵 이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의석 하나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미추홀의 민주당 깃발을 꽂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미추홀에 3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전에 그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 의석 하나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저에게 지인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남영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혹자들은 남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치 신인에게는 항상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따르긴 하는데 또 마침 우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인 코로나19 사태로 정치 신인에게는 좀 더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인사드리고 한다고 해도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각 동마다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플래카드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고 할 거고요. 4월 15일까지 아마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대다수가 이 후보가 누굴까? 본인 안에 손에 있는 그 핸드폰이든 집에 있는 컴퓨터든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게 되면 남영희가 누군지 충분히 아시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각오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인지도를 쌓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카톡을 받으셨군요.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예, 남자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추홀구 거주자인데 물론 지금 선거구는 갑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이사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TMI이긴 하지만 을로 또 바뀔 예정이라 제가 굉장히 지금 다 갑을 선거에 다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담당하는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미추홀구 을에 남영희가 출마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더 궁금했어요. 네. 진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나 뵙고 싶다. 왜냐면 사진으로 봤던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물이 더 낫죠. 그럼요. 오늘 이후에는 우리 기자님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께 제 유튜브 내용 꼭 보여주세요. 그럼요. 저희 부모님은 이거 다 보시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것도 다 보시고. 네. 네. 아까 정치 신인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또 정치 신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치 신인이라는 뭐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이런 본격적인 후보 선거운동을 들어가는 건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지역에 예. 출마를 해서 제가 선출직으로 나온 거는 지금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는 네. 이게 기준이 이제 벽보를 붙이는 횟수를 이제 진짜 출마를 했다고 얘기하고 경선까지 통과한 거는 뭐 횟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후보 횟수를 따지자면 지난번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3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신인이라는 것의 공식적인
경선 과정이나 이럴 때 들어갈 땐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중고 신인이에요. 당 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지난번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뒷번호긴 하지만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중고 신인. 네. 중고신. 그리고 국회의원은 뭐 비례랑 이번이 처음 이게 두 번이신 거고, 그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또 고양 시의원 경선을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초의원이죠. 기초의원. 네, 그때는 예, 예. 제가 이제 주로 활동을 이제 인천 이쪽으로 오기 전, 미추홀 오기 전에는 그럼 한참 전 이야기네요. 벌써 14년도 이야기고 네네네네. 제가 정치에 입문했던 것도 고양시였습니다. 그때 고양시에서 노사모 개혁당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돕기로 시작됐던 게 저의 정치 입문 과정이고 그 이후에 정말 풀뿌리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들고 세우고 하는 일을 제가 같이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키도 크고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선수해봐라 막 이러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꿈을 가지거나 꼭 이걸 해야겠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이 지금 선출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기초의원에 출마를 했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저는 이제 탈락을 했죠. 왜냐하면 네. 보통 기초의회는 지역위원장이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되잖아요. 공천권을 가지고 계신 분. 저는 이제 도전자가 추천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보기 좋게 뭐 탈락을 했는데 제 길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좋은 소중한 경험이죠. 중고신이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영희 후보님이 이제 중고 신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드리면 이번이 이제 총선이 21대 총선이죠, 이번이. 근데 이 총선에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이번 총선이 이제 후보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뭐 앞서도 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추홀을이라는 곳이 2018년 7월에 행정명이 바뀌었죠. 인천 남구였고 네네. 제가 알던 곳도 남구였는데 이곳에 12년 동안 한 분이 의석을 차지했죠. 네. 예, 그분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꺾을 상대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했고 주변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정치에 있어서 세대 교체의 바람에 제가 적합한 후보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정당 활동을 했거나 하는 동안 딱 대립각이 서는 인물이잖아요. 인천시에 지금까지 70년 의회 역사상 여성 정치인이 선출직으로 지역에서의 그 여성 네, 맞습니다. 정치인이 없었다라는 거, 없었어요. 국회의원이 네. 없었다라는 네.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도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그렇고 장관들 또 뭐 국회의원들 여성 우리 파워를 전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에도 저도 한몫 편승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곳에 오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민주당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고 또 하나 저의 정치적 소신은 저는 그 명망가나 엘리트 뭐 공격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 뭐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의회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의하는 기구로 우리가 국회를 구성하게 해놓은 명령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명망가들이나 또 학벌, 인맥 뭐 이런 사회로 주로 주류 사회를 이뤄왔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가 정치가 그 도구로 쓰여야 될 곳에 제대로 구석구석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제가 늘 아쉬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무모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네네. 뭐겠습니까? 그저 저는 평범한 소시민의 스펙을 가졌다라는 거를 주변에서도 느끼는 거죠. 그 주류들이. 그러니까 제게 야, 네가 이번에 여기서 되면 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무모한 도전을 1차 관문을 통과해서 축하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통념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바꿔야 되고 이번이 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그 벽에 균열을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네. 이번에 삼선 의원, 저희 지역구 삼선 의원. 미추홀구 갑을이 양쪽 다 삼선 의원이세요, 사실. 갑을이 다 양쪽 다 삼선 의원 계신데, 이번에 갑 같은 경우는 그 삼선 의원분이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오셨죠. 다른 후보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저희 미추홀구 을 같은, 동구 미추홀구 을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예, 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파전이 형성이 된 거고,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잘 헤쳐나가겠다, 뭐 이런 포부를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뭐 그런 균열을 내겠다. 뭐 새로 이제 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이시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잠깐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뭐, 어차피 후보님이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편하게 이야기도 잘 하시고, 네, 인상도 좋으시고, 이런데, 뭐, 그런 거 말고, 후보님이 좀 더 어필하고 싶은 그런 장점이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 해왔던 정치적 성과라든지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돼. 깔때기 시간? 아이, 그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장점이 앞과 뒤, 뭐 안과 박, 뭐 너무 똑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솔직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포장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유권자분들이시기도 하지만 지지자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몰려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다 각자의 전략과 전술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나 뭐 이렇게 괜히 이제 그 마음에 닿지 않는 부분인데도 굳이 하라고 해도 전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전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만일에 어떤 단체들이 뭐 후보가 되셨고 뭐 본선에 통과하시고 나면 본인들의 이권에 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하겠다라고 저는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 빌공짜가 되는 공약을 하기 힘듭니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치계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를 혼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저는 저의 순수성과 그리고 정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꼭 이런 남영이를 막 이제 뭐 선관위에다가 또 이제 경선 상대 쪽에서 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했을 때 뼈가 아팠죠.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을 건드렸을까 해서 너무 더 당당해지고 사실은 오히려 미담만 나올 텐데 그래서 더 사실은 자신감 상승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얘기하고 정치적인 업적이 뭐였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근무 경험 때인데요. 제가 청와대에서의 보직이 뭐 직급 때문에 말이 많긴 하는데 청와대 이 내부적인 뭐 정확한 정보나 이런 건 저희가 나가서 발설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쪽 환경은 보직은 팀장 보직이어도 직급은 되게 유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공무원이어가지고 어공이거든요. 늘공들의 포지션하고 저희 그 포지셔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약간 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했던 주로 그 대국민 서비스 접점에 있던 관람 총괄 업무에 있어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죠.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인천시 시각장애인 협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자 공보물을 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 때문에 찾아주셨는데 청와대가 그동안 최초로 제가 창안하고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주도해서 점자 관람 홍보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잘했죠. 잘하셨네요, 그거. 그분들도 관람을 오세요. 오셔갖고 그리고 이 약시가 있고 아주 강하게 나쁜 시각 장애인도 있고 이게 되게 등급별로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준비해 준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만 이렇게 느끼고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점자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인천으로 와보니까 송암 선생님의 또 박물관이 있고 특히 여기는 인천이라는 곳이 우리 미추홀구에 또 있습니다. 점자를 창안하신 선생님의 그
기리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칭찬도 받았고, 또 하나는 농아인들이 그 전날 또 찾아오셨어요. 아, 미추홀구에 농아인들이 몇천 명 이상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격차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는 좀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의 지렛대를 놔주는 게 진짜 정치의 본령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베리어 프리 버전이라고 해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어 영상도 최초로 만들어 놓고 왔거든요. 홍보 영상을. 근데 그게 다 제가 청와대 관람을 오신 장애인 분들을 보고서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어요. 불편하다. 제가 그거 듣자마자 예산이 없는데도 다 끌어들여서 명분을 내세워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어떤 대통령님이십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고쳐놓고 나왔는데 최초였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럼요. 이런 작은 일들이지만 저는 그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녹여 있다라고 우리 미추홀 구민들이 인정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장점으로는 이제 그 솔직함. 그래서 뭐 지키지 못할 공약은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정치적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셔서 하는 게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예,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청와대에 장애인분들 오시는 시각장애인분들 오실 때 이제 점자 안내문을 해주시고, 또 농아인분들에게 또 수어 안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그걸 안 했었나? 라는 예. 그러니까요. 우리 그 점도 저도 안타까워서 크게 말하기는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팩트니까요.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그런 베리어 프리 쪽으로 관심 있는 기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은 유튜브 영상 좋은 것 찾아보시면 같아요. 돼요. 청와대 관람해가지고 그거 다 제가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이 또 송암 박두성 선생님 예, 박물관도 있고 또 시에서 올해 또 생가 보건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혼맹정음이라 그래서 점자를 창간을 하신 분이라서 예, 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거의 시각장애인의 혼민정음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혼맹정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 이런 어떤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하고 싶은 상임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상임위랑 그다음에 내가 국회에 제출하고 싶은 1호 법안. 네, 그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단골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어디를 선택할 거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서 정해지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원하는 걸로 뭐 물론 써낼 수는 있겠지만 국토교통위 쪽이 제가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미추홀구의 그 도로 교통 사정이던가 뭐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먹히는 곳이긴 한데 네. 초선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삼선을 어떻게 남녀희가 정말 꺾고 왔냐 그런 바람이 크게 작용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상임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성 이후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1호 법안으로 뭘 발의할 것인가.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선배 정치인들에게 많은 야단을 받을 수도 있는 법안인데요. 전 꼭 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기득권화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분도 계시고, 제가 이 법안을 내겠다고 생각한 건 꽤 오래됐는데요. 네.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 국회의원 하면 진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다들 싸우는 모습만 언론에서 본다는 거죠. 그쵸, 근데 예. 정치 권력은 원래 또 티격태격 싸워서 내 몫을 찾아내는 것이고, 본인들이
뭐 혜택을 줘야 되는 집단에게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불필요한 비방과 비난과 말꼬리 잡기 뭐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봐온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법안까지 통과된 것도 뭐 다 무력화될 정도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국회를 보셨던 국민들이 왜 그렇게 싸우냐. 또 하나는 왜 정년이 없냐. 그 말씀을 하셔요. 정년이 없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출마를 하고 지금 뭐 지역민들을 만나면 이제 그 원래 나이는 이제 뭐 쉰이 된 나이지만 저를 보시면서 한 30대 뭐 이렇게 보시고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일할 나이 됐습니다. 두 아이 다 키워가지고 진짜 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나이가 저는 언제쯤일까라고 판단을 해볼 때 이 정치라는 게 너무 경험이 없어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경험이 너무 많으신 분들도 굳이 여기 에너지를 쏟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그 나이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경험의 과정의 문제인데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만큼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느냐의 차이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3선 정도 하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에너지를 다 발휘해도 일을 제대로 다 수행해낼까 말까 싶은 직종이 저는 주변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봤으니까요. 정말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힘든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에 속하는데요. 일을 안 하자고 치고 그냥 권력만 향유했던 예전의 구습을 본인들도 이제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투명해졌고 개방적인 사회가 됐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하시는 분들도 힘에 부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년 체제를 두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런 제약이라도 둬서 젊은 새로운 세대들과 교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선하죠? 네, 신선하네요. 아니, 상임위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들어가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 지금 처음이에요. 진실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처음이고 그리고 1호 법안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그 국회의원 3선 금지 법안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3선을 연임하는 거는 이제 3선까지만 하는 걸로 이제 제약을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얘기는 들었지만 1호 법안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면 동구 미추홀구 을이잖아요, 지역구가. 이 미추홀구 을의 지역 사안 중에서 특별히 내가 이거는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관심 있는 지역 사안이 있으시다면, 예. 이제 어떤 혹자는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 공약을 얘기하지 않는 걸 말하자라는 분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원 본령에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하다 보니 이제 막 그 지역 예산이며 지역 공약이며 이런 게 남발하게 되고 좀 더 크게 뭔가 빌공짜의 공약들이 계속 남발되어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늘 매번 얘기했던 게 지하철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인천 지하철 3호선 개통. 네, 3호선 지하철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예비 타당성도 안 되고 국토부에서의 그 시기도 그렇고 공사 기간도 임기 내에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보면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해야지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왜 지방법원이 있는 하객사거리 지금 네. 제 선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쪽의 요구들이 왜 여기는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전국에 지방법원 이 없대요. 근데 여기만 지하철이 없는 곳이라고 요구가 되게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원 도심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램이나 BRT를 이용해서 외부의 외곽으로 잘 뻗어나가는 그 지하철과 연계하는 편리하게 연계해주는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같이 공약으로 또 1호 법안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저희 그 미추홀 을이
동구 미추홀을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왜 동구 얘기를 빼냐 하는데 동구 지역은 고스란히 네, 갑으로 갑에만 갔죠. 편제되어 예, 갑에만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동구 갑에 이제 미추홀 갑에 들어가는 바람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미추홀을 지역이 제 지역구 그대로고요. 이 지역이 빈집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네, 예, 네, 네. 그게 이제 주변의 신도시 물결에 이제 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긴 일인데 제가 미추홀로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느낀 거는 거리가 너무 어두웠어요. 그게 이제 정비되지 않은 전봇대, 가로수, 네네네. 방치되어 있는 게 제가 아니 큰 대로변에 그리고 아주 오래된 주점들 있죠. 그런 것도 대로변에 너무 많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신도시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여기는 송도가 싱가포르의 형태면 저희는 방콕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옹진군청이 이전하는 자리에 주변에 DCR이 기부 체납받은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옹진군청을 이전시키고 미추홀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찾아가서 만나봐서 얘기를 했더니 또 그 이전 요구가 있고 본인들도 그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물려서 가능할 수도 있겠던데 그곳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 도시의 위상에 맞게 세계 e스포츠 테마파크를 제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도 아니고 한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하려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어두워진 도시 그리고 빈집이 있는 곳에 이 내부에서 소비 도시로만이 아니라 진짜 산업 체계가 굴러갈 수 있는 세수가 나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브랜드화하는 뭔가 메카를 만들면 결국 제가 이 미추홀 내에도 호흡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놓는 거고 결국 그걸로 활기를 좀 되찾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네네네. 입지적 조건이 좋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그거 다 활용을 해서 몰려올 수 있게 한 다음에 뭐 싱가포르 아니 저기 뭐야 송도는 큰 컨벤션 센터를 두고 국제 회의를 한다고 네네네네. 하면 이곳은 청년들이 와서 주변에 그 좀 왜 가격이 싸면서도 빈집을 활용한 뭐 그런 뭐 좋은 장소들을 저희가 뭐 만들어서 재생을 통해서 거기서 또 충분히 뭔가를 해내고 하면 네네.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네. 제가 그건 꼭 하겠다라는 게 대표 공약이죠. 그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원도심 트램,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도심 트램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e스포츠 테마파크라는 걸 저도 이제 봤는데 제일 특이한 공약이었어요. 미추홀고 나온 공약 중에는 아무도 이제, 얘기한 적이 얘기한 없대요.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인하대하고 인하공전이라는 예. 또 인천대까지 포함하면 여기가 대학 도시로 참 괜찮잖아요. 네네네. 그 제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선관위 고발 당했다. 뭐 미추홀 이걸 마지막 선관위에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좀 미담을 제가 건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네네. 5가지 질문이고 좋아요. 합의가 안 됐다 해서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네네. 네, 2분 안에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선관위 미추홀고 선관위에서 이제 후보님이 이제 경력을 뻥튀기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검찰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은 일한 기간이 138일인데 183일인데 네. 이제 그 6개월 경력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걸 이제 593일로 일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다고 해서 이제 고발이 되셨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시간이. 네네. 근데 뭐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상대 후보 측에서 먼저 고발을 했겠죠. 선관위 고발을 한 것이 59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마치 청와대 행정관으로 고스란히 했다라고 해서 허위다, 뭐 뻥튀기다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그런 경력을 쓴 게 경선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랬던 적도 없고 경선 과정은 룰이 저희가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탈당을 했던 그 책임이 있었고 저는 여성 정치 신인이었던 가점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선관위도 참작을 했을 텐데 그 경선 과정의 선관위의 관리는 그런 부분에 정말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검찰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못내 사실 서운하죠, 저는. 근데 소명 다 했고요. 그 출판물에 써진 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축약적으로 쓰던 출판사에서 또 사실 증명을 했고 이제 이 얘기는 저는 털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이 또 있을 수 있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이제 이 프레임에서는 저는 뭐 벗어나고 싶은데 저 한결 뭐 제가 특별히 거짓하거나 부풀리거나 할 이유도 없고요. 네네. 뭐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어보시고 싶은 건 앞으로도 계속 질문 받으면 또 하겠지만 끝났으면 좋겠네 이 얘기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좀 마지막 포부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아니요. 저 시간이 진짜 딱 정해져 있는데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네, 급하게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미철 국민 여러분. 네.